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바로 여기 드로잉 명령어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요 아래 요만큼의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특히 여기 요 두 개가 모델링 명령어입니다. 모델링 명령어를 따로따로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실까요? 푸시앤풀이요. 누가 푸시앤풀이냐면 얘가 푸시앤풀입니다. 스케치업에 있는 모델링하는, 즉 3차원으로 만드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푸시앤풀입니다. 단축키는 P예요. P. 단축키는 P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돌출하고자 하는 면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돌출하고자 하는 면을 클릭한 다음에 돌출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작게도 가능하고 크게도 가능하고, 푸시, 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푸시앤풀입니다. 밀고, 당기고, 당기고, 밀고, 밀고, 당기고.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밀고 당기고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의 모델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숫자로도 가능해요. 자, 클릭하고서 뭐 5,000, 뭐 2,000, 혹은 1,000, 혹은 3,000.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숫자를 쓰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방향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쓰시면 얼마든지 숫자로도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클릭했습니다. 그럼 면이 선택되네요. 다시 한번 봅니다. 클릭했습니다. 모서리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더블 클릭을 할 겁니다. 자, 면을 더블 클릭하면 면과 그와 이웃하고 있는 모서리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이 모서리와 이웃하고 있는 면도 선택이 됩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스케치업에는 재미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리플 클릭이요. 3번 연달아 누르는 거예요. 더블 클릭은 2번 연달아 누르잖아요. 트리플 클릭은 3번 연달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됩니다. 이렇게 전체 다 선택돼요. 모서리를 트리플 클릭해도 마찬가지고, 면을 트리플 클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선택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트리플 클릭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요, 이렇게 선을 그릴 때 계곡선이라고 하죠. 계곡선의 경우 면이 안 생깁니다. 계곡선의 경우 면이 안 생기고, 반드시 패곡선으로 그려야만 이와 같이 면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패곡선으로 그리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푸시앤풀로 자, 이렇게 오픈하시면 됩니다. 모형을 만드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컨트롤 키요. 앞으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컨트롤 키가 복제의 개념입니다.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시면 이렇게 면이 복제가 일어나요. 면이 여러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자, 여러 단계로 나눠져서 복제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러 단계로 나눠져서 이렇게 면 돌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 이렇게 면이 나눠지잖아요. 이거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푸시앤풀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돌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시면 면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지우개로 모서리를 지우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이게 지금 면이 다 분할되어 있는데 지우개로 지우면 면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푸시앤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푸시앤풀, 지우개로 지우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로 다 합쳐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 모델링의 특징은 뭐냐면 솔리드 모델링이 특징입니다. 솔리드가 뭐냐면 속 내부가 채워진 단단한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모델링 자체가 많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응용하시면 금방 모델링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옵셋입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한 번씩 그려보시죠. 이번에 어떤 명령어 쓸 거냐면 옵셋이요. 우리가 CAD 쓸 때도 옵셋 먼저 공부했었죠. 그죠? 옵셋입니다. 단축키는 F입니다. 단축키가 F예요. 단축키가 F입니다. 옵셋의 단축키는 F예요. 왜 O를 못 쓰냐면 O는 오빗이 가져갔습니다. 오빗. 이해되시나요? 오빗이 O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옵셋은 단축키가 F입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면을 클릭한 다음에 옵셋할 거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옵셋 되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치수 기억하시죠? 자, 좋습니다. 자, 렉탱글. 자, 이렇게요.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치수가 1200에 1200이죠? 1200, 1200. 자,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창틀이 45mm예요. 그러니까 옵셋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45 엔터. 그럼 창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요 가운데는 삭제 선택하고 삭제. 그리고 푸시앤풀로 이렇게 150mm 엔터. 그럼 창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창틀 만들어 보시죠. 모델링이라는 건 그냥 사물을 보고 그걸 직관적으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쉬워요.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건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고요. 여기서 푸시앤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붙어서 만들어져요. 자, 제가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하기. 자,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자, 여기 면이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없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푸시앤풀로 제가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단 말이죠. 붙어서 이동이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내가 여기다가 모형을 만들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붙어서 다닌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다가 뭘 만들어야 돼요? 창문을 만들어야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창틀과 창문이 한 몸인가요? 다른 몸인가요? 다른 몸이죠. 그죠? 한 몸인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한 몸인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몸일 때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릴 때 얘를 다른 몸으로 어떻게 인식시키냐면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Make 그룹과 Make 컴포넌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트리플 클릭하시고 Make 컴포넌트와 Make 그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룹만 쓸 겁니다. 나중에 컴포넌트는 별도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Make 그룹을 하면 얘가 전체가 하나로 인식이 돼 버립니다. CAD의 블록처럼 혹은 CAD의 그룹처럼 별도로 인식이 돼요. 근데 난 얘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에디트 그룹 보이시죠? 에디트 그룹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된 거 맞죠? 이때 여기 보시면 외부 테두리 선이 있죠. 이 테두리 선 바깥에를 클릭하면 그룹이 닫혀요. 자, 언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룹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픈됩니다. 그룹이 오픈돼요. 그래서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창문을 그려야죠. 창문은 여기 중간선에서 30mm 왼쪽으로 이동하면 돼요. 자, 렉탱글 자동으로 이렇게 미드 포인트 오스냅이 걸립니다. 자, 다시 볼까요? 끝점에서 미드 포인트까지 클릭. 그 다음 여기 모서리. 아주 우리가 이동 툴을 안 배웠구나.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거 잠깐 냅두고 다시 이번엔 이동 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이동하기. 먼저는 선택이 우선입니다. 선택이 우선이고 이동 툴 단축키는 M입니다. M. 그 다음 기준점, 끝점. 그럼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선택하고 원하는 만큼 이동하시면 돼요. 숫자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얼마든지 이동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오스냅이 있어서 오스냅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동이 제한이 되겠죠. 이렇게. 이때 오스냅을 쓰는 겁니다. 오스냅을,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니까 기준점은 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지금 위치가 많이 틀어진 거 보이시죠? 오스냅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점을 선택하시고 이동 방향을 화살표 키를 눌러서 제한시키시고 오스냅을 이용해서 위치를 클릭. 다시 오스냅 선택하시고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임 제한하시고 오스냅으로 클릭.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 툴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기준점 클릭. 그럼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뜹니다.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푸시 앤 풀 할 때 컨트롤 키가 어떤 키였나요? 복제 키였죠. 컨트롤 키가 복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한번 복제해 보실까요? 복제를 할 건데,
자, 선택하고 이동 툴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방향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이렇게 방향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 지정해 주고 한 변의 길이가 100mm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을 쓸 거예요. 거리가 200mm 떨어졌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OX라고 써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요만큼 5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OX 뒤에 X를 붙이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OX라고 써도 되고 XO라고 쓰셔도 되고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나누기 5도 있고 그 다음에 5 나누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레이예요.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되셨나요? 근데 오토캐드 배열하고 달라요. 자, 보시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동 툴 컨트롤 키 누르고 적당히 배치했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요. 캐드는 어떻게 복제가 돼요? 자기 자신 포함해서 5개. 스케치업은요. 원본 빼고 5개.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자, 적당히 간격 띄우고 이번엔 OX 그리고 엔터. 맞나요? XO라고 써도 되고 OX라고 써도 되고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이요. 캐드도 분명히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선택하고 이동 툴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전체를 갖다 놓습니다. 이래 놓고 나누기 5 그리고 엔터.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거 두 가지 방법 다 있었죠? 간격을 지정해서 쓰는 방법과 전체를 놓고 나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고 나누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가 중간점이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30mm만 이동하면 되는 거죠. 먼저 선택하고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자, 방향 지정하고 30 그리고 엔터. 그러면 30mm가 왼쪽으로 이동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창틀이죠. 아니, 창문이죠. 창문 여기는 60mm죠. 그러니까 옵셋 이렇게 60mm 가운데 삭제하고 푸시 앤 풀 자, 이쪽 안쪽으로 40mm 트리플 클릭 다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 앞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얘는 유리가 되겠죠. 자, 이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트레이는 어디서 키우냐면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면 디폴트 트레이가 이렇게 있어요. 뭐 하이드 트레이, 그 다음 리네임 트레이 이렇게 쭉 트레이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기본 트레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트레이 중간에 보면 매트리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재질을 보시면 여기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재질들이 나와요. 그 중에 글래스 앤 미러. 글래스가 유리죠. 미러가 거울이고. 자, 얘가 유리입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아이콘 바뀐 거 보이시나요?
페인트 통으로 바뀌죠. 이때 가서 클릭. 그럼 반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하나 선택하고 쭉 와서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반투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요. 이 유리의 위치. 보시면 이 앞라인에 있죠. 실제는 어디 있나요? 창문의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이동 툴로 이렇게 중간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자, 맞춰보시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유리 선택하고 창문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위치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요. 여기가 뒷꼭지점이잖아요. 얘가 중간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끝점, 중간점. 그래야 이렇게 창문의 앞쪽에 들어가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 되네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바로 이 뒷꼭지점에 바로 중간점. 그래야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겠죠. 자, 복사를 하면 금방 이렇게 유리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두 번째 모델링 방법인 팔로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을 하나,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요 끝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모델링은 뭐냐면 팔로우미입니다. 팔로우미. 요거예요. 팔로우미가 뭐예요?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자, 선택을 하고 먼저 선택이 먼저입니다. 팔로우미 그리고 아니 다시요. 팔로우미 선택하고 경로를 쭉 따라갑니다.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경로를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팔로우미 단면 누르고 경로를 쭉 따라갑니다. 클릭. 그러면 만들어져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경로를 먼저 선택합니다.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리고 단면을 클릭. 어느 게 더 쉬운가요? 경로를 먼저 선택하고 팔로우미 단면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쉽죠.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 어렵게 서클 원을 그렸습니다. 가운데 면은 지우고요. 다시 서클. 이때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 원과 수직이 되게끔 원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단면의 형태에 따라서 이과제물도 될 수 있고 이과제물도 될 수 있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미 단면 클릭.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세 개 과제물 한번 풀어보시죠. 이렇게 두 개 하고 요거 한번 풀어보시죠. 자, 라인. 자,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중심점, 그 다음 위로 삼각형. 자, 보이시죠?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이거 자,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린다고요? 자,
자, 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중심점 보이시죠? 이렇게 쿼드란트 포인트를 갖다 대면 중심점이 나옵니다. 쿼드란트 포인트에서 중심점까지 이렇게 센터 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수직으로, 그 다음 도형 닫고 경로 지정하고 팔로우미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얘네들은 각이 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얘는 원으로 그린 걸 이해했어요. 그죠? 그럼 얘네 두 개는 뭘로 만들면 될까요? 정다각형이요. 정다각형. 자, 선택하고 제일 먼저 모서리의 개수 8개 엔터. 자, 이렇게요. 그 다음 가운데 지우고 라인 Z축 방향으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다시 뭐 사각형을 써도 좋고 정다각형 써도 좋고 4개 엔터. 라인 Z 방향으로 자,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이해되시나요? 자, 전체 선택하고 팔로우미. 이해되시죠? 굳이 면 안 지워도 돼요. 굳이 면 안 지워도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 면 안 지우고 그린 경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이제. 자, 보세요. 자, 렉탱글 500, 500. 그 다음 자, 라인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 자, 이렇게가 중간점이 되는 거죠. 다시 라인 Z 방향으로 400mm. 그 다음 동일한 방향으로 100mm. 자, 그 다음 경로 지정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 난 경우 있죠. 면이 안 닫힌 경우 라인을 이용해서 모서리 하나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닫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구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여기 반구슬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반구슬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서클 반지름 300이랍니다. 그 다음 다시 자, 이렇게요. 서클 원을 그리는데 마찬가지로 화살표 키를 눌러서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화살표 키를 눌러서 중심 반지름. 그러면 여긴 지워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즉 이 부분이 한 바퀴 회전하면 반구슬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원은 어떻게 그릴까요? 구슬은 어떻게 그릴까요? 자, 똑같아요. 그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서클 자, 이런 식으로요. 대신에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래서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얘를 이렇게 이동합니다.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이거 안 되겠네. 다시 라인 똑같은데 이렇게 제가 위로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서클
반지름 200. 라인 선택하고 팔로우미. 어떤가요? 떨어져 있어도 그려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붙어 있지 않아도 돼요. 뭐만 맞으면 돼요? 중심점만 맞으면 돼요. 중심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번엔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로테이트 명령어 지정하고. 자, 그러면 각도계 나오는 거 보이시죠? 화살표 키 눌러서 방향 지정하시고. 그 다음 원점 지정하고, 그 다음 시작점 지정하고, 끝점 지정하고. 그럼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방향 지정하고, 원점, 시작점, 끝점. 회전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원점, 시작점. 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로테이트의 단축키는 Q입니다. Q. 컨트롤 키, 원점, 그 다음 각도.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로테이트. 아니,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컨트롤 키 누르고. 자, 30도, 엔터, 곱하기 5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배열 복제 가능하고. 다시 한번 봅니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화살표로 원점 지정하고, 0도 방향 지정하고, 컨트롤 키 360도, 엔터, 나누기 6개, 엔터. 그러면 복제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우리가 복사하는 방법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리고 푸시앤풀로 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단축키가 S예요. 지금 보시면 조절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클릭하면 대각선으로 이렇게요. 대각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해되시나요? 보시면 대각선으로, 대각선에 원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 수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대각선으로.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제가 원하는 건 얘랑 똑같이, 아니 완전 대칭되는 걸 원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 푸시앤풀로 제가 이렇게 끄집어 놨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얘를 대칭하고 싶어요. 스케일,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1 그리고 엔터.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대칭을 하고 싶어요. 대칭을. 클릭하고 -1 그리고 엔터. 스케일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가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대각선으로 복제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복제를 하는 거지만, 아니 대각선으로
크기를 조절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게 되면 대칭이 일어나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원점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원점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